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모델링을 보시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분석 모형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분석 기법 적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분석 기법과 고급 분석 기법이라고 해놨는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누어 놓은 것 뿐이지 크게 뭐 얘가 고급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보실 텐데 ADSP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깊고 또 많은 것을 보셔야 되고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분석 모형 설계에서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분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S3-02, 03에서는 그런 기법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ADSP하고 좀 달라요. 그냥 막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이해하시고 그 모양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 기법은 이런 겁니다가 아니에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보고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의 내용을 골고루 알고 있어야 한 문제 해결하는 문제들을 꽤 많이 낸다는 것.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분석 모형 설계예요. 분석 모형 설계에서는 첫 번째 분석 모형 선정이라고 해서 이제 분석 모형들의 종류를 쭉 보실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석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나눌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꼭 이해해 주시고요.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는 암기하셔야 되죠. 그리고 분석 도구 선정과 데이터 분할이 있는데 이 데이터 분할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분석 도구 선정은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어떤 분석 도구들이 있는지 보시라고. 가장 먼저 분석 방법의 선정에서 모형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통계 분석에서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이거 이 과목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는 분류, 추정, 예측, 연관, 군집, 기술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겹치죠. 데이터 마이닝하고 머신러닝 보시게 되면 여기도 분류가 있고 연관, 군집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지도학습의 분류, 회귀, 비지도학습에 보면은 군집, 차원, 축소, 연관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준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이라는 것도 살짝 살펴볼 거고요. 딥러닝의 DNN, CNN, RNN, 그 다음에 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앞으로 주로 살펴볼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저희가 집중하지 않을 거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살펴볼 거예요. 자, 얘네들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어때요? 여기 통계 있죠? 데이터 마이닝 있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있잖아요. 내용들이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특히나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가지 종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동작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겹치는 내용들도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딥러닝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분류하고 회귀하고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그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 기대 및 기대하지 못했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의사결정에 적용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종류를 보면 가장 먼저 분류. 분류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검토해서 기존의 분류 정의된 집합에 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소고기 등급을 분류한다, 사과의 등급을 분류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사용해 알려지지 않은 결과의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김새를 보고 어느 지역의 출신인지를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류나 추정,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연관 분석. 같이 팔리는 물건, 같이 아이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특히 카탈로그 배열 및 교차 판매, 공격적인 판촉 행사 등의 마케팅 계획에 사용되고 있고요. 군집이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나왔죠? 미리 정의된 기준이나 예시에 의해서가 아닌 레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샘플 자체가 가진 다른 레코드와의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화되고 이질성에 의해서 세분화되는 것으로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모델링의 준비 단계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디스크립션이잖아요. 데이터가 가진 특징 및 의미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 또 데이터가 암시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 및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요. 다음은 기계학습의 분류인데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뒤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내용을 모르시면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ADSP 학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볍게 보시고요. 지도학습이라는 것부터 볼 텐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잖아요. 그래서 X, 이 X라는 것이 뭐냐면은 입력 또는 독립변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Y를 예측할 때 Y라고 한다면 종속변수,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X와 Y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하고 Y에는 실제값 그리고 예측값이 존재한다. 무슨 소리냐면 지도학습에서 내가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실제값이고요. 그 학습에 의해서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예측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Y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니까요. 회귀하고 분류 모델이 있고요. 자, 회귀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사이값일 수 있다. 그리고 연속형 결과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부모의 키를 사용해서 딸의 키를 예측하거나 판매량을 예측하거나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회귀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는 것에 포함된 딸의 키가 있을 거예요. 판매량도 있고 집값도 있겠고,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았던 연속형 숫자가 예측값으로 나오게 되면 회귀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학습 데이터에 딸의 키가 뭐 150, 151, 152, 155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하세요 그랬더니 149라던가 152
2.5라던가 170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없었던 값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회귀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Y 데이터는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귀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Y의 예측값은 실수,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회귀라 그러고, 분류라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값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범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화물의 정시 도착 여부 예측, 정시에 도착할 건가 아닌가, 생존 여부도 마찬가지로 살았니 죽었니죠. 그리고 품종 예측은 품종이 여러 개 있었을 때 특히 어떤 품종이니 라는 거예요. 이미지 숫자 예측,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어느 거니 이 소리죠. 여기에서는 숫자로 답이 나오더라도 그 숫자가 뭐 더하기 빼기를 위한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특정 범주를 나타내는 숫자인 거죠. 이미지 숫자 0에서 9 말고 만약에 혈액형이다. 혈액형을 예측해라 라고 하면 그거 분류거든요. 왜냐면 혈액형은 A, B, O, AB.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게 학습 데이터에 나와 있는 종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들 예측할 때도 딱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로만 예측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분류입니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 입력, 즉 X에 대한 데이터만 존재하는 학습입니다. 군집하고 연관, 그리고 차원 축소 등이 있죠. 먼저 군집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분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분류에서는 Y가 제공되지만 군집은 Y가 없어요.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학습으로 그 몇 개라는 그룹의 수도 우리가 정하는 거죠, 뭐. 물론 자동으로 정해지는 군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3개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 내 서로 유사한 특성으로서 나누는 거고 범정 결과를 갖겠죠. 연관 분석이라는 것은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뭐 판촉 행사를 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마케팅 같은 거, 내가 삼겹살을 팔고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상추. 빵을 사가는 손님들이 그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아할까? 우유. 이런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사고 나서 상추를 사는 사람들, 또 빵을 사고 나서 우유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같은 것을 구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점수처럼 나오거든요.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숫자가 나왔을 때 이거는 연관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같이 묶어서 어떤 마케팅 용도로 쓰거나 자리 배치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잘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지도 학습, 아니 지도도 아니고 비지도도 아니고 준지도래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 Y 값을 가지고 지도니 비지도니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Y라는 것이 표시된 데이터와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훈련에 사용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훈련 데이터는 레이블이 표시된 데이터가 적고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게 되고요. 훈련 데이터의 레이블을 표시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나요? 비용도 많이 들고. 자, 그래서 요즘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에이전트라고 해요. 용어가 달라지네요. 이제 뭐 X,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에이전트가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최적의 행동, 액션을 선택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주어진 상태에 맞춘 행동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주고, 컴퓨터는 보상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죠. 에이전트는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을 표현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에이전트가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이나 로봇 제어 등의 적용이 되는 학습 방법이고요. 백개먼 게임, 체스 두는 컴퓨터,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사용이 되는 학습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분류하고 군집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분류라는 것은 저희가 지도학습이었죠. 그리고 군집은 비지도학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는 지도학습이고 출력에 대한 범주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군집은 비지도학습이고요. 출력에 대한 범주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화되고 이질성에 의해서 세분화된다. 말로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출력에 대한 범주 개수를 우리가 뭐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저렇게 정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실제 예를 가지고 구분하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군집. 학생의 신체 치수를 측정해 키와 몸무게를 수집하고 교복 사이즈를 몇 개로 세분화할지 알아보자. 자, 교복 사이즈가 몇 개로 세분화될지에 대해서 내가 3개로 해도 되고 4개로 해도 되고 5개로 해도 되죠. 그러면 군집을 이용해서 3개도 해보고 4개도 해보고 5개도 해보고, 아니면은 너네가 마음대로 정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그 범주의 종류에 대해서 개수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거나 아니면 학습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질 수 있는 이런 느낌이 군집이에요. 그리고 분류는 대표적인 게 손글씨 이미지 분류. 얘는 손글씨로 0에서부터 9까지 10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의 교복 사이즈 분류. 만약에 교복이라고 해도 그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류예요. 딱 4가지 해야 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군집인 거죠. 자, 손글씨 이미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는 것인데, 0부터 9까지만 내가 예측값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숫자지만 이산적인 숫자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것만 예측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보여주고 얘는 누구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가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